근데 르네는 왜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서를 질문. 해야 되는 이유. 어.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네. 재밌는 거 많이 있고 세상에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는데 우리 그냥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대모사 같은 거 할 때가 있었어요. 감자에 나오는 거지. 네 집에 니가 없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애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교과서에 공부를 나왔잖아요. 아직 시험 기간도 아닌데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나 이번에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얼마나 못 봤는데? 했더니 나 뒤에 한 명 있어. 둘 다. 그러면 그 뒤에 한 명이 너야? 그러니까 공동 꼴찌였던 거죠. 아, 그렇구나. 애기 낳기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교육비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교육비 부담도 많이 학비도 줄죠.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다 공짜니까. 나야겠네? 그게 차이가 큰 거지. 한 달에 30. 안녕!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치과 갔다 왔어요. 아, 진짜? 다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아니. 아직 멀었고. 오늘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거 수술한 거 잘 됐는지 지금 한 3주 지나가지고 확인차 갔다 왔어요. 정말 가서 엑스레이 한 장 딱 찍고 괜찮다고 얘기 듣고 왔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통증은 없어요? 안 아파요? 아프지는 않고 그냥 비어있으니까 아직도 빨리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가 텅 비어있으니까 먹기에 불편하겠네. 그래요. 오케이. 올리비아 무슨 일이야? 오늘은 우리 독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했는데 네. 요즘 독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어때요? 안 해요? 아니,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도서관 가서 책을 많이 빌리지 않아요? 도서관에 그 반납하러 지난주에 갔다가 한 번 딱 빌려서 왔어요. 이제는 많이 빌려와봤자 못 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빌려왔는데 그거는 좀 휘리릭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하나 빌려왔고 욕심내서 빌려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빌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반대로 지금 책을 좀 많이 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왜냐면 서울에 살 때 책을 막 한 5권씩 맥시멈 5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려다가 안 보더라도 표지라도 보는 거죠. 다음에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휘리릭 보는 거. 그것도 재밌어요. 그쵸. 독서가 진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어야만 독서가 아니고 그냥 그 책의 내용을 대충 파악하는 것도 독서 같아요. 오케이. 책 구경. 네. 책 구경. 책 구경도 재밌잖아요. 독서 아니고 구경. 네, 책 구경. 그래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좋아하기보다 그냥 책을 컬렉트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책장에 안 읽은 책 잔뜩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책 그 가지고 얘기 싶었어. 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뭐 괜찮죠. 나중에 언젠가는 읽든 못 읽고 넘어가든 어쨌든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사는 거니까. 그래요. 제가 이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게 우리 지난번 철학자와 늑대 읽다가 너무 안 읽혀서 이걸 그래도 계속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팟캐스트를 듣는데 그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알아요? 네. 거기 한 코너가 있는데 커피타임이라고 그 잡담하는 코너가 있어요. 재밌게 얘기하는 코너. 거기서 갑자기 독서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르네는 왜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재밌는 거 많이 있고 세상에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는데 왜 굳이 해야 앉아서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좋아서 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건 나이가 어린 애들한테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이가 있죠. 그렇죠. 어릴 땐 독서를 해야 돼요.
한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독서를 해야 돼요. 걔들은 견문이 좀 없으니까 그쵸. 간접 경험.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행과 독서다. 그래서 여행은 직접 경험, 독서는 간접 경험.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빨리 세상을 빨리 머릿속에 넣어야죠. 경험하고.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거고, 물론 그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책을 읽어야 되고. 근데 어른들은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 뭐 직업상 독서를 꼭 해야 되는 사람들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독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내가 읽고 싶으면 읽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독서도 취미잖아요, 취미. 취미 생활은 의무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독서도 전 취미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근데 보통,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보통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책들 많이 안 읽었나 봐. 아직도 해야 돼, 독서를? 근데, 지겨워라.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 게, 가만히 일상을 살다 보면 책을 안 읽게 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일도 바쁜데, 일하고 나서 또 앉아서 책을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들은 거는, 아까 그 커피타임, 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책을 안 읽으면 사람이 계속, 특히 우리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맨날 하는 생각만 하고, 하는 말만 하고 하니까, 이제, 한 우물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좀 답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똑같은 말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좀 견문을 넓히고, 교양을 쌓고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내 습관은 안 읽는 쪽인데, 읽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르네는 책을 읽는 공간이 있어요? 네. 집에서 읽어요? 집에서도 읽고, 전 아무 데서나 잘 읽어요. 도서관에서도 읽고, 카페 가서도 읽고. 저는 도서관은 안 읽히던데 되게. 너무 조용해. 지하철이 참 좋죠. 지하철에 책 읽기엔 정말 좋은데 잘 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마땅히 어떻게 그 시간 동안 뭘 할 수가 없고 책 읽으면 참 좋죠. 어차피 정해진 시간 나는 지하철 안에 있어야 되니까. 지하철, 기차 이런 데서는 책 읽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시간 흘러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음악 들어도 맞아요, 되고, 지하철. 영상 봐도 되는데, 책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는 서울에 살 때 생각해보면 카페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카페 가면 왠지 뭔가 다 잘 돼.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독서도 재밌고. 근데 아쉽게도 여기 독일에서는 카페에서 오래 앉아서 뭔가 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네. 한국에는 큰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음료 하나 시키고 계속 앉아서 뭘 하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리고 인터넷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들 사가지고 빨리 집에 가나요? 그러니까 카페에서는 주로 그냥 앉아서 잠깐 쉬거나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고, 막 오래 뭘 들으면서 막 공부하고 일하는 그런 건 없어요. 어디를 앉아서도 다 읽을 수야 있는데 자꾸 일할 거리가 눈에 보여. 맞아. 식탁에서도 되게 식탁도 넓고 책 읽기 좋은데 식탁에 앉으면 이제 부엌이 보이면서 뭔가 치울 거리 자꾸 이렇게 보이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는 책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것저것 집안일들 보이고 거실에도 테이블이 있지만 거실 테이블에 베란다 옆에 햇빛 드는 예쁜 테이블이 있지만 거기에 앉아도 이제 베란다가 보이고 거기 청소거리들이 물 줘야지. 식물에 물 줘야지. 물 줘야지. 빨래 걷어야지. 이런 일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이 다 끝난다면 언제라도 아니면 아예 제껴놔야 돼요. 다 그냥 모른 척하고 책에 집중해야죠. 사실 요만한 40, 60짜리 테이블 하나만 있어도 책에는 집중할 수 있는데 커피가 옆에 놓을 자리만 독방에 가둬놔. 근데 그 말 진짜 맞는 게 저도 집에서 뭔가 좀 읽으려고 하면 돌아서면 할 게 보여요. 치울 게 보이고 그냥 굴러다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좀 진득하게 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좀 있으면 개들이 와서 이제 또 놀아달라고 그쵸. 하고. 놀아줘. 애들 와서 간식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한 5분에 한 번씩은 와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그 철학자와 늑대처럼 이렇게 잘 안 네. 읽히는 책 접근법 혹시 있어요? 이런 책은 이렇게 공략해라. 안 읽히는 책인데 꼭 읽어야 된다? 아니면 읽고 싶다. 어떤 꼭 이유로든. 읽고 싶다. 어. 근데 올리비아는 뭐든지 읽었다는데. 나는 읽어야지. 나에게 잘 통하는 방법은 하나 기한을 정해놓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수밖에 없죠. 그때까지 시험처럼. 꼭 읽어야 돼. 우리 그럼 그때 그 방법 말고 뭐 딱히 우리 그때 챌린지 했던 것처럼 얘기해야 돼.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도 반은 읽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그냥 하루에 일정에 넣거나 아예 아침 몇 시에 읽는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안 읽히는 거 그냥 스킵해요. 네, 넘어가고 저도요. 재밌는 데를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한 번 읽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오늘 여기 읽고 내일은 저기 읽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잡지를 읽는 방법으로 잡지 보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편집 같은 건 저도 그렇게 읽어요. 단편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다 이어지는 거 아니니까 단편집이 다 재밌진 않더라고요. 소설도. 그러면 좀 읽어보고 이 이야기는 별로야.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단편은 아예 그 챕터를 스킵해버리고 그냥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 재미없으면 진짜 읽다가 안 읽어요. 저는. 그래도 돼요. 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도서관에 데려가서 책이랑 좀 친해지라고. 근데 책을 고르게 해요. 몇 권 골라와라. 그러면 애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게 이걸 내가 골라가면 이거 집에 가서 엄마가 다 읽으라고 하겠지. 다음 주에 도서관에 오기 전까지 난 이걸 가져와서 다 읽어야 되는 것인가 막 이렇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한 개만 가져오고. 그런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다 골라오라고 해서 집에 와서 읽으라고 푸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봐요, 다시. 나 도서관에서 볼 때 이거 되게 재밌어 보였는데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 재미없는 책이었어. 그러면 읽지 말라고 해요. 그냥 읽지 마. 재밌는 것만 읽고 시간 없는데 뭐 억지로 네가 빌렸다고 해서 꼭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지만 거기 맨 앞줄에 써놨죠. 빌렸다고 해서 꼭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 책을 골라보는 경험?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표지라든가 대충이라도 보고 이 책을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 독자 딸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딸도 분명히 뭔가 도서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지난번에 이 작가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 또 신간이 나왔네? 뭔가 그런 이유로 빌려서 일단 왔는데 집에 와서 앞에 몇 장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번 거는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읽지 마.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건데 왜 네가 억지로 빌렸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네가 안 읽었다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읽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지엽적인 얘기인데 책을 되게 신성시하는 사람, 줄 치면 안 되고 막 깨끗하게 보관하는 사람 있고 이게 막 쫙쫙 치고 뭐 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르네는? 저는 책을 되게 곱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격인 것 같아요. 책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곱게 하는 사람들은 막 공책도 이렇게 구겨지는 거 싫고, 물에 젖는 거 싫고, 뭐 이렇게 그 종이에 대한 뭔가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연습장이든 뭐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이에 먹을 게 낀다든가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싫고 내 책이든 남의 책이든 거기다가 이렇게 줄 긋고 이러는 거 줄 그어도 되는 책은 문제집. 문제집. 거기는 그렇죠. 막 낙서해도 되고 막 교과서 줄 그어도 되는데 문제집. 근데 전 책 좀 곱게 봐요. 올리비아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줄을 잘 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소설보다는 논픽션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읽을 때 좀 감명 깊은 곳 그리고 나중에 딱 열었을 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밑줄 아니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고 메모도 해요. 가에다가 이런 느낌이 내가 드는 생각 같은 걸 이렇게 적는데 그러면 만약에 줄을 안 치면은 어떻게 요약이 돼요? 나중에 이 책의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면 절대 줄을 못 긋잖아요. 그래서 많이 빌려보기 때문에 내가 산 책 중에 이거는 정말 간직할 책이고 내가 이거 어디다 팔지도 않을 거다. 저는 중고로 많이 팔거든요. 읽고 팔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원히 내 책일 것 같으면 저도 밑줄을 긋는다든가 중간에 어디 구석에 나의 감상을 적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다이어리 같은 거에다가 이제 적어놔요, 따로. 인상 깊은 구절.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밑줄을 긋고 책에다 표시를 하면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밑줄을 바잉. 근데 바잉 내가 밑줄. 노트에다가 만약에 적게 되면 이거 되게 귀찮잖아요. 내 손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르고 골라서 이거는 꼭 적어야 된다 싶은 것만 적어요. 이 책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이건 진짜 적어놔야 돼. 이거 적어놔야 돼. 몇 페이지에 어디 이러고서 꼭 이렇게 필요한 것만 적게 되더라고요. 많이 적지 않고.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해놔요. 제목이랑 읽은 날짜랑 해서 메모를 해놓는데 다시 보는 일 잘 없더라고요. 그래요. 읽은 후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인스타 같은 게 좋은 게 거기다가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읽은 책 감상 같은 거를.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리에 아예 날짜에 맞춰서 책 읽은 걸 적는 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좀 나은데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나중에 그 책을 내가 읽었던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감상문 아니면 블로그를 좀 써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읽어서 그냥 날리는 것 같아서 다 읽고 뭐 내용 뭐 세 문장으로 정리 아니면 뭐 좋았던 인용구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갑자기 걔가 감자 얘기하니까 반장 갑자기 걔가 생각났는데 이거 이름 삐 처리해야겠다. 삐 처리하세요. 갑자기 우리 그냥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걔가 그 성대모사 같은 거 할 때가 있었어요. 감자에 나오는 뭐지? 네 집엔 이거 없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애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생각이 막 나고 있어.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교에서 책을 3권 딱 주면서 이거 다 읽어. 이거 기억나요? 소설, 시, 그리고 뭐였지 하나가? 시, 소설, 수필. 그때 3권이 제가 아니고 엄청 5권. 시 하나, 수필 하나, 소설이 3권. 그랬구나. 세트였어. 제가 그때 엄청나게 부담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다 안 읽었는데. 그거 다 읽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네. 그래서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온 애들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그걸로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꼴찌했잖아. 저도 거의 꼴찌했거든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 독서에 대한 부담이 엄청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가 똑똑한 학교에 갔으니까 쟤네를 내가 이길 방법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괜히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괜히 그냥 읽으면 되는데 다 안 읽더라도 지금도 부담이 있지만 그때도 부담이 컸어요. 독서에 대한 부담이. 그래서 거의 못 읽고 시험을 죽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게 그걸 저는 이유가 좀 다른 게 이 시험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험이다. 뭐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괜히 우리 거기 방학 동안에 이제 겨울방학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놀 거 같으니까 이 학교에서 괜히 이제 겁주려고 이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반항심에 공부를 안 했어요. 이거 뭐 무슨 이런 시험 준비를 왜 해? 이거 어떻게 범위가 이따위로 넓은데 책 5권 어떻게 다 읽어? 이러면서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반발감을 가졌을까?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독서를 할 그런 여유로운 겨울방학에 독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맞아요. 왜 그걸 하지 않고 꼴찌를 했을까? 회화실에 점심 식사 빨리 먹고 가서 거기서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겠다고 거기 가서 근데 걔가 왔더라고요. 둘이 같이 앉아서 너는 왜 왔어? 3월인데 3월부터 무슨 회화실에 와서 자습을 왜 하지? 시험 기간도 아닌데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나 이번에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얼마나 못 봤는데? 했더니 나 뒤에 한 명 있어. 둘 다. 그러면 그 뒤에 한 명이 너야? 공동 꼴찌였던 거죠. 그렇구나. 그쵸, 공동 꼴찌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뒤로는. 그때. 최근 뉴스. 한국 뉴스. 한국 뉴스. 2가지 가져왔는데, 한국이 2050년에 세계 2위 고령 국가가 된대요. 네. 늙은 국가가 된다는데. 네. 고령화라고 하면 언뜻 들었을 때 이게 나쁜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이 많이 사는 동네 가면은 조용하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네.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몰라서 물어보지? 고령화 사회가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돈을 버는 고령화 사람이. 사회가 되면 일단 너무 이 젊은 사람들이 부담이 커지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비율이 점점 커지고 그분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점점 인구는 출산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노인들도 일을 계속 시켜야 된다. 아, 그 얘기도 들었어요, 최근에. 그 60대 이상 취업자, 일하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일해야 돼요. 70 전이면 다 젊다고 그래요. 70이나 넘어야 이제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지, 70 전까지는, 정년도 65세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뉴스랑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두 번째로 봤던 게 그 가족 지원금 혜택을 늘린다. 그래서 원래는 3자녀 가족에게만 이런 지원금 혜택을 많이 줬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족으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게 바뀐 지역이 먼저 바뀐 지역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 그 기준이 서울 기준으로 뉴스가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역은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 도시 이런 데서는 셋까지 갈 것도 없어. 둘만 나와도 엄청 감사한 일이고 하나만 나와줘도 혜택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정말 그 조금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데는 가면 뭐 집도 싸게 빌려줘 막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동네가 있고 또 인구가 그래도 많은 동네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서울은 구마다 달라요. 또. 각 구마다 그쵸. 출산했을 때 나오는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다자녀 그래요. 가정 혜택의 3인 자녀 셋까지였는데 우리 동네도 재작년인가 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뭐 국공립 수련관 같은데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 가서 무슨 수업을 들을 때 문화센터 같은 수업을 들을 때 자녀가 둘부터는 30% 할인. 그렇구나. 근데 이런 게 생기면 애를 사람들이 더 낳으려고 할까요? 아니죠. 아무 상관없죠. 그거 왜 아닐까요? 놀이공원 입장료 할인해준다고 애를 낳지 않아요. 애기 낳는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교육비 올리비아는 어떻게 때문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올리비아는 애기를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생활의 문제라든가 뭐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애기를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직까지 안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안 낳고 있는 네, 거죠. 그쵸? 자발적으로 그냥 안 낳은 건데 못 낳은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왜요? 어려움 때문에 낳아서 경제적인 키울 수 것 때문에? 없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예 결혼부터도 지금 하지 않으려는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들 아기를 낳는 게 쉽지가 않죠.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이라는 것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집은 있어야지. 몇 살쯤 됐으면 네 집 하나 가져야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되게 많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애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집을 구해서 거기서 애를 키우고 싶어 하니까 좋은 교육 환경 제공하고 싶어. 교육열도 높지.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낳으면 돈도 다 돈이랑 관련돼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그렇죠. 저는 그 교육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사교육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 나면 얼마 들려나? 학원 2개 보낸다. 만약에 10대인데 그러면 네.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들지 않아요? 한 명당? 한 명당 뭐 한 과목에 30에서 40 정도 잡으면 영어 수학만 해도 60, 70 든다고 80, 생각하면 되고 중학생 기준으로 고등학생 때도 되면 한 80, 한 과목당 40 정도 잡아야 되고 근데 그런 데다가 국어, 영어, 수학 다 하면 인당 100만 원 정도 최소한 100 근데 그런 학생이 집에 둘이 있으면 한 달에 200 일단 맞아요. 결혼할 환경이 안 돼요. 지금 너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한가? 불경기라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불경기. 그래요. 돈 벌기가 네. 너무 힘들고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애 키울 수 있는 뭐 이런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출산율이 팍팍하니까.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해. 아기가 내 한 몸 거느리기도 힘드니까, 건사하기도 그렇죠. 힘드니까. 그래서 이번에 얘기할 거 생각하면서 독일의 어떤 복지 혜택이나 좀 봤거든요. 근데 애를 낳아도 좋을 것 같은 환경인 거예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아동 수당하고 그 세금 공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제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아동 수당은 아이 한 명당 뭐 35만 원 이렇게 계속 나온대요, 다달이. 네, 그리고 아이가 18살 때까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밥벌이 할 수 있기 전까지는 계속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만약에 직업이 없다 그러면 21살까지, 그리고 대학 공부 아니면은 뭐 취업 직업 교육 이런 걸 받는다 하면 25살까지 계속 나온대요, 다달이. 그러니까 꽤 도움이 되죠, 35만 원이면. 아니면 세금 공제는 뭐 아이가 한 명 있는 경우에는 940만 원 공제를 해준대요, 1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보다 940만 원 덜 번 것처럼 한 다음에 세금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고, 뭐 부모에 대해서 주는 수당도 있어요. 뭐 부모 수당, 양육 수당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기를 낳고 직후에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원래대로 못 하거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니까, 그럴 때 자기가 이전에 애 낳기 전에 12개월 그 동안의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한 65%에서 100%를 나라에서 준대요. 네. 얼마 동안? 출생 후 14개월까지. 네.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수입이 아예 없었던 사람도 최소 43만 원? 이 정도는 준대요. 그리고 최대는 250만 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 아기 낳아서 이렇게 육아하는 거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기 낳기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교육비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교육비 부담은 많이 학교도 줄죠.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다 공짜니까. 나야겠네? 그게 차이가 큰 거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난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아동 수당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공짜로 다니든지, 뭐 아니면 몇 살까지 뭐 나라에서 애 있는 집에 얼마씩 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거 아무리 줘도 그냥 안 받고 안 나을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18살 때까지 주진 않잖아요. 그렇진 애들 않죠. 때 주는 거 아니에요? 미취학 정도 주고. 미취학 아동. 좀 바뀌었다고는 들었는데 거의 그 어린이일 때 해당이 많이 되죠. 근데 쉽지 궁금한 게, 옛날에 생각해보면 르네는 어렸을 때부터 애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 무슨 우리가 콜라 마시거나 뭐 음료 정할 때 항상 건강에 좋은 걸 골랐던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이제 엄마가 될 몸이니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얼핏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어떻게 들었어요? 난 애를 낳아야지. 반 농담이었을 수 있지만 반농반진이었겠지만 그런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했던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이상하게 나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뭐가 되든. 왜 다들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뭐 선생님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뭘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거 되게 선진적이었죠. 사람이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선결지명이 이것저것 있었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미래 희망을, 장래 희망을 무슨 뭐 선생님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할 수가 있겠냐. 그렇지만 어쨌든 간 나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그 장래 희망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단 말이야. 왜냐면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네, 엄마가 본능에 뭔가 체질에 적성에 맞다고 해야 되나? 하면 애라는 잘할 수 있을 적성. 것 같았나 보지. 그렇구나. 신기해요.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재밌게 보내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주 봐요. 안녕. 안녕.